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 1과목 8달 심리입니다. 8달 심리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요. 70점 이장만 맞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좀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30점은 찍자. 포기가 아니라 30점은 찍자. 찍어도 한두 문제는 맞추겠죠. 그래서 70점 맞추고 30점 찍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또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1번 문제 갑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기억 니은 티귿이네요. 니은 티귿. 요 문항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문제은행식. 모든 국가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예요. 기존에 나왔던 검증된 문제가 또 검증된 문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발달은 마찬가지로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항. 발달은 성숙이죠. 성숙, 발달, 끝, 니은, 디귿.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답 체크하고요. 심심한 분들은 또 기억, 니을 체크해 보시면요. 기능 및 구조가 쇠퇴하는 부정적 변화는 발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적 변화도 부정적 발달을 일으킵니다. 리을, 도덕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은 상호 독립적이다. 웃기지 마라. 상호 보완적. 서로 상호 작용한다. 보통 심리적 작용은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때 글자를 분석하고 또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험의 목적은 합격이에요. 합격.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공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게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요령도 필요하고 또 기술, 테크닉도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포인트만 홍삼 액기스 쪽쪽 빨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건만인, 뭐뭐만이다.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벌써 땡! 삑살이에요. 문항 자체가 절대로 뭐뭐만이다 또는 독립적이다. 이런 모든 심리작용, 심리발달은 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유전적, 환경적 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여기 설명에는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겁니다. 2번 발달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만 먼저 체크하면 또 잔소리 갈게요. 근데 자꾸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 자체가 또 헷갈려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틀리면 또 화병 생기고 또 커피 마시고 또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답을 체크하고 왜 이 답의 문항이 문제은행식에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빨리 내 것으로 흡수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 처치 변이는 종속 변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여러분 것을 만들면 돼요. 보통 변인은 독립 변인, 또 가외 변인, 또 종속 변인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시험은 이제 종속과 독립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자극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왜? 자극적인 예들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다. 인지 발달은 대가리 발달. 인지적 오류는 대가리 오류. 너무 쉽지 않나요? 왜? 자극적이니까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자, 이 변인도 첫째 변인이 뭐냐 이거예요. 변인을 모르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변인은 뭐예요? 변하는 원인이에요. 간단해요. 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독립 앞에 있다 이거예요. 원인. 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게 종속변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해당되는 변인은 종속.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건 독립.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외 변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example,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옛날에 그 커피 선전이 광고가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은 원빈, 여자 주인공은 신민아, 둘이 커피 광고를 하다가 신민아가 카푸치노인가 봐요. 신민아가 커피를 먹는데 여기 거품이 묻었어요. 그래서 원빈이 닦아주는 척하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그런 CF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빈이 신민아하고 키스, 뽀뽀를 했다. 이건 결과죠. 이 결과를 일으키는 건 종속변인이에요. 근데 이 뽀뽀를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커피죠. 커피에 특히 뭐예요? 거품이죠. 그래서 커피의 거품은 뭐예요? 독립변이죠. 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니까요. 그러면 가외변인은 뭐예요? 신민아의 미모겠죠. 신민아가 아름답고 이쁘니까 닦아주는 척 하다가 키스를 했지. 만약에 뭐지? 강이니까 편하게 예를 들면 이영자 씨한테 죄송합니다. 이영자 씨가 불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민 영자 누나 입술에 커피 묻었어요. 닦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외 변인이다. 여기서 실험 처치,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 처치 변인, 각기 다른 실험 처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원인이니까 종속 변인이 아니라 독립 변인이겠죠. 그래서 독립 변이다. 왜? 어떤 첫 번째 단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은 또 옳은 것을 찾으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나는 정말 답만 외우기도 바쁘다 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고 해설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립 변인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죠. 다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발달 단계는 지영이는 아버지의 학대로 해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을 보였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사교적 성격이 변했다 이거예요. 변하는 속성,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문제가 나왔죠. 변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소성이다. 그래서 스페링 외우는 사람 get play. 그래서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가소성 변하는 상태.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다가 사교적으로 변했죠. 저도 예를 들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철학적 사고에 심취했습니다. 특히 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때 스님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출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꿈이 40대 때 이루어졌어요. 40대 때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서 노숙을 집에 쫓겨나서 노숙을 하게 됐죠. 그게 출가 아니겠습니까? 출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출이죠. 하여튼 출가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형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이래요. 덕희야, 너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때 당시는 철학에 아주 심취하고 거의 심취한 게 미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가소성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고 가역성이란 말도 이제 하나 나오면요. 1교시 때 제가 OT 때 한 것 같습니다. 가역성, 비가역성. 가역성은 뭐냐면요. 양면을 본다. 동전의 양쪽 면을 본다. 이런 걸 가역성이라고 그래요. 비가역성은 뭐예요? 가역성이 안 되니까 한쪽 면만 본다. 코끼리 뒷다리만 본다. 이런 걸 가역성이라고 한다. 용어만 알아도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공부가
재밌어져요. 용어를 알면 재밌어지고요. 용어를 모르면 어려워져요. 가소성, 변하는 속성, 가역성, 양쪽 면을 보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에서 해설에는 읽어보시면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뭐 또 여러분 것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강의만 보고 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은 통과하시고요. 한 번 더 해설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청소년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이에요. 옳은 걸 먼저 체크하게 되면 4번이네요. 정체성 형성 과정 또는 정체성 유예, 정체성에 잠시 머무르는 상태죠. 이런 상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피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의 피는 건강한 피와 미친 피가 함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체감이 있다가 어떨 때는 정체감이 혼미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막 충돌되는 또 어떨 때는 뒤로 밀어지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이렇게 정체성 유예와 정체성 형성은 아주 건강한 발달 단계다. 건강한 치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고요. 다음 나왔으니까 뭐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또 나는 1번, 2번, 3번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해설에 뭐 자세히 써놨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아정체감의 위기 전념은 4가지를 지휘한 사람은 마샤고요. 에릭슨이라고 마샤다. 또 정체성 혼미와 정체성 유실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위다.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위는 뭐예요? 정체성 유예와 정체성 형성이다. 다음 여기 나와 있죠. 또 3번 정체성 유실이 정체감 발달의 가장 미숙한 수준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정체성 유실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예스맨, 예스걸. 그래서 수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정체감의 청소년 중기의 대부분 완벽하다. 중기가 아니라 후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2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위는 정체성 형성과 나와 있죠. 또 정체감 발달의 가장 미숙한 수준은 정체성 혼미다. 혼미가 미숙한 단계고 유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유실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정체성 유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의대를 가려고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 유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온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벌써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이렇게 한 문제 꼭 나오는 것만 먹고 들어가도 70점은 충분히 맞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답을 못 맞추고 여러분 보세요. 보통 시중에 청소년 상담사 6개월씩 공부하고 다 학자를 외우고 학자 외우는 것만 3개월 걸려요. 학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률이 저조한 거는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고 나면 몰아서 하얀 모래밭. 열심히 공부하고 자고 나면 하얀 모래밭.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 새끼가 저 새끼 같고 저 새끼가 이 말 같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5번 애착입니다. 애착. 옳지 않은 것은 비사회적 애착 단계는 아동은 1차 애착 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애착을 형성한다. 벌써 글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비사회적 애착 단계는요. 비사회적이니까 아직 사회적 발달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착 단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한다. 웃기지 마라. 형성 못한다. 왜? 비사회적 애착 단계니까. 보통 뭐 0세에서 뭐 6개월 사이인데 0세 6개월 있는 아기가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 6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도 해마다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또 이 피아제 인지발달만 나와도 벌써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고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얘기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 말해도 6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옳은 거 기억 니은이네요. 전저작기의 아동은 물알론,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물알론이죠. 그리고 내중심,
어떤 나이가 2세부터 7세까지 이러는 거예요. 자중심이에요. 나만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죠. 애들 내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 내 것만. 자중심이다. 니은 아동이 이전에 갖고 있던 도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을 동화라고 한다. 동화 흡수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이런 건 강아지는 털이 만약에 강아지는 이뻐 갖고 있는 도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털도 이뻐 이런 과정을 동화라고 한다. 기억 니으시고요. 티귿 인지 발달 단계의 순서는 사회 문화적 경험에 따라서 달라진다. 발달 단계는 사회 문화적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가설 연역적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진 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발달 단계가 끝에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네 단계 중에서 가장 끝부분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길게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여러분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인지발달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지영이는 검은 털이 있는 동물을 강아지라고 알고 있다. 근데 친구의 강아지가 하얀 털이 있는 걸 보고 모든 강아지 털이 검은색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강아지 털이 검다라고 하는 건 강아지에 대한 털이 검다라고 동화 흡수된 겁니다. 근데 검은 것만 아니라 흰색도 있네 라고 여기는 흰색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확장된 거죠. 이거 이제 동화 흡수된 게 조절한다라고 해서 동화와 조절해서 조절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지연 모방이라는 말도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는 지연 모방은 학습된 내용이 바로 안 나타나고 한참 있다 그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또 이제 지연 모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설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행동을 목격한 후 바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걸 지연 모방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돼서 덤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답이 조절입니다. 조절. 하여튼 문제에 강아지 털 나오면 답이 조절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아주 완빵해요. 강아지 털 나오면 조절. 오리 나오면 로렌츠, 각인.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됩니다. 각인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우리는 중간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문제 오렌지 나오면 각인 따라하는 거. 이렇게 딱딱 치고 들어가면요. 공부 겁나게 쉽습니다. 피고치키 싸우잖아요. 피고치키 지가 써있지 않습니까? 스펠링까지. 인지발달. 피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 이거 외우지 말라 이거죠. 다 써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인지발달의 촉진하는 평가에서 발판화와 수평적 격차다라고 하면 발판화 몰라도 돼요. 수평적 격차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수평적 격차는 뭐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제 해설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존 개념이에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특징은 보존 개념이에요. 보존 개념. 이 보존 개념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존 개념은 뭐냐면 컵이 요렇게 물이 이만큼 있고 또 이렇게 컵이 요만큼 있고 모양이 틀리더라도 이 물과 이 질량은 서로 보존되어 있다. 똑같다. 이런 거죠. 이런 개념들을 구체적 조작기식에 안다는 겁니다. 모양이 틀리니까 양도 틀리겠지 이게 아니라 모양이 틀리더라도 질량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보존 개념이에요. 또 갑자기 이게 또 떠오르네요. 또 저는 강의하다가 또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면 또 개그를 또 치고 싶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도 항상 보존되어 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직장 가면 아주 또라이가 싫어서 그만뒀더니 저 직장 가니까 또 또라이가 저기 또 있고
또래의 질량은 항상 보존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존 개념 언제 한다? 구체적 조작기 때 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보존 개념이 또래가 사회돼 있구나라고 하는 건 직장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 보존 개념들은 수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피와 무게와 부피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수평적 격차 차이가 있더라. 이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다. 비고치기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옳은 것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성엽 색채 이상 증후군은 난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다. 주로 이제 요 염색체 증후군에 의하면 학교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같은 선머스마 그래서 막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머리도 스포츠 머리 쫙 하고 따라와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의 증후군 이걸 터너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거 터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반대예요.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막 가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뭐 XYY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폭력적 언어 폭력, 폭력성 증후군을 나타내는 거고 3증후군이니까 세 가지겠죠. 그래서 머리가 작고 귀가 크고 키가 큰 이런 증후군을 3중 X 증후군이라고 한다. 다운 증후군은 머리가 크면서 또 머리는 넓고 또 작고 이런. 여기서 이제 다운 증후군은요 지적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3중 X 증후군은 지적 발달 장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여기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태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답이다. 그래서 태내기는 난자, 정자가 수행된 순간부터 출생까지의 기간이다. 태아기는 8주 이후부터 출생까지 기간을 말한다. 배아기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생식기가 형성된다. 산모의 흡연은 저체중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 그래서 옳은 거 여러분들이 안면 타당도 눈으로 익히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의 장점은요. 안면 타당도 눈으로 읽어도 저거 내가 봤어 라고 해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11번 갑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감각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의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생후 1개월 이내는 촉각을 이용해서 물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촉각, 즉 혀의 기능과 입술의 기능만 있지 나머지 기능은 물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또 읽어보시고 인문학적으로 읽어보시고요. 12번 갑니다.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겠죠. 이것도 다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 상담사 문제는 보기가 많은 것들이 답이에요. 주로 4번이 많습니다. 모두 해당된다가 답이 참 많아. 제일 많아요. 빈대수가.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틀린다. 처음 보는 문제다. 라고 하면 그냥 모두 해당된다 하면 맞을 확률이 70%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분명히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거 디귿은 아니야. 이런 문제는 이거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 그냥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찍으면 제가 볼 때는 맞출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팁도 요령입니다. 즉 어떻게 가든 합격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찍만 받으면 돼요. 우리 공부의 목적, 이 시간의 목적은 찍만 받으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찍만 받자.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만 하자. 찍만 받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향후 생후 1세 이하 1세짜리가 두 발자전거 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발 자전거는 한 5세, 한 5살 정도 돼야 타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서비스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좀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해설할 것도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다른 유아가 노는 것을 관찰하며 말을 하거나 제안하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를 안 해요. 자신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관자. 방관하는 거죠. 답 나왔죠? 정답 방관자 놀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몰라도 됩니다. 14번 갑니다. 피아제의 감각, 피아제 겁나게 많이 나와요. 감각운동기의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하위 단계는 감각운동기 몇 단계 있는데 이거 다 외우면 여러분 골치 아파. 이거 외우는 시간에 다른 문제 외운 거 더 까먹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 문제만 나오니까 다른 거 다 외울 거 없이 책 있는 거 그런 거 다 외우면 스키다시예요. 근데 교수님 진짜 재수가 없어서 뭐 나왔어. 그럼 틀려주세요. 그런 거 틀려주는 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틀려도 70점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갖고 놀아. 나무 토막이 나오고요. 일련 행동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해요. 왜? 여러 가지 함께 하려고. 함께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협용한다. 그래서 협용 단계, 발음 단어 협응 단계.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나무 토막 나오고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왜? 협응하려고. 협응 단계 끝. 번호까지 3번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보면 안 돼. 1차는 뭐예요? 이런 거 다 외울 시간. 이거 외우려면요. 여러분 한 10시간 걸려요.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쉬운 거 더 피아제 더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교수님 만약에 재수가 진짜 없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그냥 찍어요. 찍어. 15번 갑니다. 한번 틀려도 돼요. 한두 문제는 찍으세요.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언어 구성. 이런 거 맞추면 되겠죠. 구성 지금. 자, 6세 지민이가 3살 동생에게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동생 수준이 맞죠. 눈높이에 맞춘 겁니다. 또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해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뭔가 알아요. 상대방 입장도 알고. 이거 뭐요? 화용론적 지식이다. 처음 들어봤지 이런 용어. 화용. 조화. 용. 쓴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언어를.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추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다. 와, 엄청 쉽죠? 그렇죠. 화용, 누가 화용식 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 화용. 조화롭게 잘 쓴다. 무엇을? 언어를. 아유, 쉬워라. 2번. 끝. 그럼 이런 것들은 몰라도 개나 접으세요. 또 이 문제 갖고 형태론적 지식 공부하고 10분, 구문적 공부하고 10분, 의문적 공부하고 10분, 이거 1시간 동안 이 문제 갖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래서 화용, 눈높이, 구문, 수학. 갑자기 학습지가 생각이 나네요. 화용입니다. 16번 갑니다.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유동성 지능은 생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다. 이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이런 것만 맞춰도 돼요. 나올 거 뻔한 문제만 나와도 충분히 70점은 맞아요. 근데 30점 맞으려고 그 헛고생하니까 헛발질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나올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꼭 나옵니다. 카텔의 유능성 지수 또는 결정체적 지수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카텔이 만들었다. 유능성, 유전적 요인이다. 지능은 결정성 지능,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변화, 사회적 환경이나 지식,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지능은 계속 발달된다. 그래서 계속 발달된다.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결정론적 지능, 유능성 지능,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은 결정성 지능 또는 결정체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7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화의 생물학적 이론은 노화 단계 여러 가지. 다른 것 포기하고 이 문제만 여러 곳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노화.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분열 안 된다. 피가 거기까지 못 가. 왜?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텔로미어. 텔로. 피가 가야 되는데
테러가 미어졌어요. 그래서 테러가 미어져서 나이가 먹었다. 노화가 일어난다. 텔로미어. 그냥 느낌 파고 난 이런 거 막 강의하다가 생각할 때가 너무 좋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통찰 이론이라고. 아하! 텔로미어. 아, 테로가 미어졌네? 그러니까 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해서. 텔로미어. 아주 좋아. 18번 넘어가 보실게요. 발달 이론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정답 안나 프로이드의 청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금욕주의와 치성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프로이드의 딸이 그 아버지의 끝딸이죠. 그래서 청년기에는 방어 기제,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치성화가 나타난다.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요. 부모님이 뭐 목사, 또 부모님이 교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녀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기 때 금욕주의, 치성화는 이제 우리가 주지와 지적 욕구로서 성적 욕구를 딱 이렇게 해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는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안나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안나는 지금 안 나타납니다. 19번 가보시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별남 DSM-5죠. 로마 표기법으로 시작했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거. 이게 이제 가장 정신 이상 지체, 이상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DSM-5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 이상 심리학의 진단 단계를 표준화 검사식으로 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DSM-5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표기법에서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로마 표기법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전환시켰다. 옳은 것은 이상 심리학이죠. 이뇨제 나오는 유뇨증은 뭐예요? 어려운 거죠. 유뇨증 쉽게 오줌 싸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오줌 싼다. 그래서 유뇨증. 옳은 것은 이뇨제 등의 약물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뇨제 무슨 만약에 소변 잘 나라고 약 먹었는데 너 이상 증후군이야. 너 뚜라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아주 간단한 겁니다. 20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학자는 누구냐? 부모 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청년기 발달 등 또래 집단, 청년기들 동아리 활동할 때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끼리끼리 단짝 친구. 야 화장실 같이 가. 그래서 꼭 화장실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꼭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설리반이에요. 대인관계. 그래서 단짝 친구 대인관계. 가장 이상적인 친구들은 뭐예요?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성공적인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대인관계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단짝 친구를 만들어서 설레발 치고 다닌다. 설레발 치고 다닌다. 설레발. 아주 좋아. 좋습니다. 설레발 치고 다닌다. 단짝 친구 설레발. 이렇게 강의하는데도 아직 그냥 답이 보여요. 팍팍 올라와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공부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달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많이 하려고 뭐를 많이 해요. 한 달만 하면 충분한데. 21번 갑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5개월은 헛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고 사람 이름 외우고. 그러니까 한 달만 엑기스 있게 홍삼 엑기스 쪽쪽 빨아드시면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콜버거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한 학자죠. 옳은 것은 최종 단계는 보편적 원리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3수준 6단계의 후인습 수준이다. 즉 후인습 수준은 3수준 맨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이상적인 도덕관념이 무엇이냐? 사회적 보편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심과 보편적 윤리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그래서 보편적 원리 최종 단계 재집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 넘어가 보십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나 영화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운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서적 정보를 얻어요.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괜찮아? 지금 이 상황 괜찮은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개념이 트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조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 거,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진행, 사회적 참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3번 갑니다. 콜보그 또 나왔네요.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 콜보그만 알아도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만 나와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냥 쉽게 공부해도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습니다. 너무 완벽히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통과 찍으십시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믿으면 되겠죠. 3번 전두엽에서 사용되지 않은 시냅스가 계속 제거된다. 그렇지. 왜 제거될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째째뻥 여러분들 전두엽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아닌 것은 형식적 사고가 구체적 사고를 전한다. 이거는 이제 콜버그는 계속 나오니까 지식을 좀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고가 먼저죠. 구체적 사고가 형식적으로 전환된다. 대근육과 소근육이 급격히 발달한다. 이거는 6세, 유아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뇌 성장이 급등에 따라서 뇌의 무게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건 6세 전후로 이루어지고요. 생산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침체성을 경험한다. 이건 성인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 6세, 유아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정신질환 진단의 별남 DSM-5죠. 그래서 DSM-5 이상 심리학의 체계적인 진단표를 DSM-5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아닌 것은 자폐아의 특징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지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폐아 어떤 영화 보시면요 이런 영화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봤는데 자폐가 카지노에 갔어요. 카지노에 가서 엄청나게 수의 그 확률적 분산을 다 해서 카드에서 막 돈을 따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자폐아들은 어떤 특정한 수에 대한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능, 천재적인 지능을 또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발달심리 1교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또 나왔네요. DSM-5. 18년도 발달심리는 이상심리학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이게 18년도라 그런가 봐요. 이상심리학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됐네요. 신경발달장애의 운동장애입니다. 운동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정답 체크하면 신체 이형장애다라고 보는 겁니다. 용어가 어렵죠? 이 용어를 해석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신체 이형이라는 장애는 뭐냐면요. 신체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 꽂히면 예민해져 갖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이상심리학이 다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상심리학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기억이 나, 수업 끝날 때. 야, 내가 다 이상심리학이야. 그 옆에서, 나도 그래, 다들 다 적어 있어. 강박증, 편집증, 이런 거, 조울증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병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의 반복적인 행위가 이상심리학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이상심리 행동이 있습니다. 이상심리가 없으면 죽어야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춘기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턱 밑에 점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점이 거울 보면 그 점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얼굴 보면 이 점만 보는 것 같고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상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게 신체 이형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죠. 이상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여기 막 뭐 예를 들어 여드름이 났다, 뾰루지가 났다, 조그만 건데 남들이 안 보는데 그냥 그것만 오로지 신경 쓰면 이런 병적 증상을 신체 이형 장애다. 이건 강박증에 해당됩니다. 강박증의 하위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체 이형 장애는 강박증의 하위 단계지 운동 장애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나와 있죠. 강박증의 하위 유형이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발달 심리 강의 마치고요. 저는 2교시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는요, 물반 고기반 정말 황금 어장입니다. 공부 겁나게 쉽습니다. 답 맞추는 거 겁나게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그럼 교수님 20점은요? 20점은 그냥 틀려주는 미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거는 80점 이상 맞아주고 어려운 과목은 뭐 50, 60 맞아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풀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26번 가보실게요.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에 가장 적합한 청소년은 즉 집단 상담이 어울리는 사람이 뭐냐 이겁니다. 집단 상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개인과 집단의 큰 틀만 잡으면요.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그래요. 인지적 명확성. 용어가 정리가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지가 뭐라겠죠? 내가리.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 고급진 표현이 없습니다. 인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보통 코그니티브 네이션, 스펠링 외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인지, 대가리, TGR, 내가리. 대가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대가리가 어떤 이유로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류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리가 뭔가 오류가 인지적 명확성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돼요. 객관적인 상담들은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하면 1번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고 집단 상담 받기 좋겠죠. 예를 들면 의심이 심한 청소년. 대가리가 살짝 오류가 났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27번 가보실게요. 집단 상담의 회기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회기는 집단 상담의 이런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1회차, 2회차, 3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실시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하고 라포 형성을 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또 상담을 실시하고 집단 상담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종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그잼플 예를 들면 이런 거 처음에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회계를 계획할 때 초반, 중반, 후반의 회계를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웃기지 마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각자의 목표 이슈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 나왔죠? 옳은 것은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안 읽어봐도 이런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8번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로시오. 니은 티귿이네요. 그래서 옳은 것, 집단의 성격, 목표, 특성 등을 분명하게 안내해 준다. 당연하지. 약물 명령의 경우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 예외로 한다. 당연하지. 그래서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폭력, 폭행,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보너스로 심심할 때 한번 보시는 거. 집단원의 권리보다 집단의 유지가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냥 집단원의 권리와 집단원의 유지가 함께 중요하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집단 참여의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8세 미만이 아니라 14세 미만이다. 뭐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체크 포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가보실게요. 집단 상담의 2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점이면 좋은 겁니다. 장점. 정답 체크하면요.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 아니겠죠? 집단 상담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전 문제하고 또 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는 집단 상담보다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나의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계속 자동 뽕으로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디귿법 빼면 기역, 니은, 릴이다. 뭐 아주 나머지는 뭐 다 오랜만이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30번 까보실게요. 사실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집단을 지루하게 하는 집단원에 대한 보통 집단 상담을 저도 이제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만 길게 얘기해요. 관계도 없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시간 다 잡아먹고 미치고 팔짝 뜹니다. 상담사들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 의존성이 원인이므로 뭐 의존성도 원인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먼저 의존성에 대해서 직면시킨다. 직면은요, 낯뜨겁게 하는 겁니다. 직면을 다른 말로 낯뜨거운 작업, 뭐 뜨거운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오래오래 하면 막 자기는 뭐 심각하게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쭉 그렇게 하는데 잠깐 말이 너무 많아요. 카트 이래봐요. 그러면 또 상처받죠. 또 집단 탈퇴합니다. 그래서 직면시킨다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통찰시키는 겁니다. 통찰해서 조금 더 이제 핵심을 조금 요약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시켜야지 직면은 아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옳은 거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은 통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구나, 길구나, 그리고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담사가 직면을 통해서 연결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전환해서 핵심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야지. 부드럽게 연결을 끊어야지. 카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1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어떤 이론에서 근거한 것인가? 정답 체크하면요. 게슈탈트네요. 게슈탈트. 형태주의죠. 형태주의. 그래서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의 아름다운 게슈탈트를 형성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카톡에 이렇게 멋있는 말을 오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게슈탈트를 위하여 화이팅! 멋지죠?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경험 강조입니다.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를 강조한 이론들은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게슈탈트 형태주의는 지금 여기에를 강조하였다. 알아차림, 자각이죠. 접촉, 즉 자각과 접촉을 강조하였다. 너무 많이 가면 헷갈리니까요. 그냥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알아차림, 자각, 접촉 나오면 답이 게슈탈트다. 끝. 끝이 돼야 아주 편합니다.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끝이 나와야 됩니다. 32번 가보실게요. 차단하기 기법에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차단하기입니다. 상담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가 차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모두 해당되네요. 집단원이 중언부언할 때
자, 그래서 카트. 또 집단원이 상처를 주는 말 할 때 카트. 그래서 다 카트해야 된다. 보시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33번 가보실게요. 생산적인 지지와 격려에 해당하는 생산적이다. 생산적인 건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집단원이 으쌰으쌰한다. 이걸 집단 응집력이라고 해요. 이럴 때 잘 어울리는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침묵하는 집단원이 조심스럽게 자기 말이 없어요. 상담하는데 그냥 침묵, 그냥 듣기만 해요.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조금 제가 얘기를 꺼내볼게요. 이럴 때 주변에서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해봐 뭐 이러면 또 부담 가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개방을 했을 때 지지와 격려.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해야 된다. 정답 2번이다. 34번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3번입니다. 주요 개념으로 현재성, 창조성, 자발성, 역할과 역할 연기, 텔레와 첫 만남 등이 있다. 그렇다. 이렇게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확인사를 하시고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근데 좀 공부를 그래도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해설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나는 해설 안 봐도 된다. 그러면요. 저 같은 성격이면 안 봐요. 답이 나오는데 뭘 봐요. 이제 해설 보신 분들은 이게 보면 집단 간의 관계에 초점이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각본이 아니라 관객이다. 진행 단계는 워밍업 준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공부 게임이에요, 게임. 자꾸 지식을 쌓려고 하지 마세요. 겁나게 쉽습니다. 쉽게 공부하면 하염없이 쉽고 어렵게 공부하면 하염없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요. 35번 갑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서 놀림을 당하는 집단은 A는 인기가 많은 집단은 B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때 집단은 A가 드러나는 행동의 방어 기제는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으면요. B가 잘난 체해서 B를 싫어한다. B가 똑똑해요. 인기가 많은 집단. B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똑똑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쫀심이 상하니까 B가 잘난 체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듯한 구실을 붙이는 거. 이걸 합리화라고 하죠. 여호와 심포도. 그래서 포인트 갑니다. 그럴 듯한 구실을 붙여서 되는 거. 이거는 합리화. 구실을 붙이는 거예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겁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 전위, 전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남 탓하는 거, 이건 투사,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5번 해결됐고요. 36번 갑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의 추고록의 일부다.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고른 것은 체크 포인트 하면 2번이네요. 자,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든다니 속상하시겠어요?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공감하게. 또 니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양쪽을 물어보는 거죠. 폐쇄적 질문. 또 시험 공부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뭔가 좋은 말 같지만요. 해결책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겠지. 해결책도 없이. 이런 건요. 구원하기는 좋은 말 같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심리학적 기제를 방어기를 보면 프로이드의 억압에 가깝죠.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런 게 싫어서 그냥 무의식에 집어넣은 거. 다 잘 되겠지 이런 거. 공부 꼴등해요. 공부 꼴등한 학생이 있어요. 너 공부 어떡할래? 그러면 또 올라가겠지 조만간 1등 하겠지 이런 거. 구원하기다.
리을. 연결하기는요, 집단과 집단원 사이에, 또 집단과 집단원의 사이에 서로 상담자가 잘 맥락이 통하도록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님은 테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서로 연결해줬죠. 정답 2번이다.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공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37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왜 이런가 답만 맞추면 돼요. 근데 보통 기본소와 기출문제가 있으면요. 기출문제가 메인이에요. 기출문제가 메인이에요. 메인. 그 다음에 이론서는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론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예비 단계. 그냥 준비 단계예요. 여기서 대충 초벌로 나와서 초벌구이 하죠. 우리 고깃집 가서 초벌구이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맛있게 먹을 때 핵심 포인트 맛있게 소스 찍어 먹는 건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왜? 문제를 풀어야 답을 맞추거든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론서를 다 보고 기출은 나중에 풀어봐야지. 답 가리고 내가 풀어봐야지. 이렇게 헛발질하니까 공부 어려운 거예요. 이론서는 몇 달 동안 다 공부하고 이 말이니 저 말인지 다 헷갈리고 외우지 말라는 학자 다 외우고 1년 동안. 기출문제 풀고 답 가리면 맨날 틀리고 이 말도 저 말도 헷갈리고 이러니까 공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론서는 술술 훑어보세요. 그냥 영화처럼. 취미생활로 술술 훑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기출문제로 메인을 콱 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합격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예요. 회. 얘는 스키다시고 횟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횟집을 간단 말이에요. 특히 모임에서. 또 모임에서 가면 모임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횟집 일식 가면 그냥 그 전날부터 밥을 굶어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에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가서 그냥 가면 일찍 가서 그냥 나오는 대로 폭풍 흡입 시키다시 그냥 계속 메추리알 까먹고 홍당무 찍어 먹고 오이 찍어 먹고 미역국 한 사발 다 먹고 꽁치 다 가시 발라가고 다 먹고 또 옥수수 그거 구운 거 다 먹고 또 벨 눌러갖고 저기 아줌마 옥수수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러고 배 이만큼 부른 다음에 회 정작 나올 때도 못 먹고 토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요령이에요. 스키다시 나오면 그냥 조금 맛보기로 조금씩 그냥 에피타이저로 먹고 그게 이론서예요. 그리고 메인 회 나올 때 맛있게 소스 찍어서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도 공부도 이렇게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기출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입니다. 쉽고 간결하고 즐겁고 기쁘게 합격 뿜뿜 37번 가보시겠습니다. 현실치료 집단에 다시 갑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더 잔소리하고 하겠습니다. 공감하기는 뭐고 폐쇄적 질문은 뭐고 구원적 하기는 뭐고 연결하기는 뭐고 기본서 정리해갖고 5장 썸머리 노트 만들고 일주일 동안 외우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 37번 갑니다. 요령껏 공부하는 사람 우리 청준모와 함께 김덕희와 함께 여러분 요령껏 공부하는 사람은 100% 합격입니다. 99.9% 용납 못합니다. 100% 합격입니다. 다 알려주는데 왜 떨어져요? 답이 팍팍 올라오는데 현실치료 집단상담의 주요 기법이 아닌 것은 탈숙고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찍는 거예요. 탈숙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탈숙고 숙고가 뭐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분석하고 지대처럼 분석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1년 동안 정리하다가 시험 보면 떨어지고. 탈숙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숙고를 벗어난다. 탈숙고 답만 외워라. 이게 탈숙고예요. 이거는 실존주의. 너무 인생 별것도 아니야.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없어. 너무 시간까지 생각하지 마. 답만 해서 학교 가면 끝이야. 6점 맞으면. 이게 탈수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존주의예요. 지금 실존주의를 더 쉽게 말하면 실용주의예요. 인간은 어차피 죽으니까 살 때 잘 살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탈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Nothing. 인생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겁니다. 38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교리 분석, TA 교리 분석. 에릭 번이 주장했죠. 그래서 내용이 아닌 것은 동기 분석. 동기 분석은 아니다. 끝.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또 분석하고 싶겠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쳐버리는 사람을 해서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각본 분석, 뭐 각본, 생활 각본을 다시 짜라. 구조 분석, 자아 구조 분석, 성인자, 부모자, 어린자, 자아 구조를 다시 짜라. 게임 분석, 심리적 게임이에요. 심리적 게임, 이면 교류로 가죠. 심리적 게임을 부정적, 너무 이면적, 암시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지 말고 톡 내뱉어가고 부정적 감정을 내뱉어라. 라켓 분석, 게임 분석과 관계 있는 겁니다. 심리적, 부정적 요인들을 왜 생기는지 분석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교리 분석에 해당됩니다. 39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들러 집단 상담에서 분석과 통찰 단계네요. 분석과 통찰 단계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정답 체크하면 3번이네요. 왜 4번이죠? 4번이네요. 왜 옳지 않은가를 이제 확인 사살하면 됩니다.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준다. 이 격려해준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격려해주는 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조해준다. 그래서 원조 단계다. 그래서 격려해주는 거는 분석과 통찰 단계가 아니라 원조 단계다. 이제 시간이 남은 분들은 분석과 통찰 단계는 집단원의 초기 기억을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냥 서비스 스키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메인 먹고 충분합니다. 스키다시 안 먹고 싶어요 하시면 안 먹어도 됩니다. 40번 가보실게요. 집단원의 침묵과 참여 부족의 이유에 침묵해요. 뭐가 기분 나쁘니까 또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침묵을 하겠죠. 또 참여 부족 이외에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오셔. 뭐 다 싫겠죠. 그러니까 다 모두 답이겠죠. 모두 답이다. 정답 끝 됐습니다. 기억니 디글리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모두 답이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41번 가보시겠습니다.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 지가 다 써있죠. 코리 집단 발달 단계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 이거 외우는 사람 헛발질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껏 공부하면 할 게 없어. 양이 청소년 상담사 우리 청준모와 공부하면요. 양이 정말 10분의 5는 줄여요. 반 이상은 줄어갑니다. 과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변화를 도모하고 과감하게 시도한다 라고 나오면요. 작업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작업 단계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작업 단계를 다른 말로 생산 단계로 해요. 그래서 메인이죠, 메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행동을 뭐 수정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역동적인 단계 이걸 작업 단계, 생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기, 나머지들은 과도기고요. 불안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은 과도기고요. 과도기 충돌되는 시기고요. 요때는 본격적으로 역동적인 시기다. 본 게임이다. 작업 단계, 생산 단계, 또 뭐 이런 응집력이 강한 단계, 응집력, 으쌰 단계. 김덕기 표현입니다. 응집력, 으쌰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콜이 뭐 항상 나옵니다. 벌써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42번 가보실게요. 집단원이 경험한 치료적 요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 지도자는 내가 다른 집단원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나는 집단 지도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뭐가 행동이 변했네요? 나왔네요. 대인간 행동이 학습됐다. 대인간 행동 학습 끝! 43번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집단 응집력 나왔네요. 집단 응집력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집단 응집력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동적으로 으쌰 단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제 음성이 지원돼야 됩니다. 와, 응집력 나왔네? 으쌰 단계. 그럼 답 끝났죠. 응집력 자체로는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없다. 집단이 으쌰 하면요, 같이 치료가 긍정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 웃기지 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으쌰 하면 치료도 잘 된다고. 44번 가보실게요.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의 발달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니은,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 먼저 집단원의 참여 주조, 긴장과 두려움이 있다.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또 갈등과 방어, 집단 방어, 상담에 대한 도전, 또 갈등 단계가 또 이루어지겠죠. 또 집단 응집력의 증가, 응집력이 이제 증가하다가 좌절 감정 다루기, 감정이 잘 다뤄지고 소극적 태도는 뭐냐면 이제 안정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잘 불안하다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시작, 갈등, 생산, 종결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5번 까보십니다. 집단 상담의 제안서를 작성할 때 포함될 내용이 아니고 제안서예요. 제안서를 어쩌고저쩌고 쓰지 않습니까? 집단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옳지 않은 집단의 규범. 규범은 상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집단의 규범까지 제안서에 쓸 필요는 없겠죠. 왜? 상식이니까. 46번 갑니다. 개인 상담과 비교했을 때 집단 상담의 단점을 모두 고르시오. 단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집단 압력의 가능성. 집단 압력이 뭐냐면 집단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하세요. 노래하기 싫은데 부끄러운데 노래해 이런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있겠죠. 집단은 5명 있는데 김덕기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기 교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김덕기 교수님 너무 강의를 잘해요. 김덕기 교수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김덕기 교수님 세련됐어요.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김덕기 교수가 재수가 없어요. 근데 김덕기 교수 재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가도 이 집단의 압력 때문에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걸 이제 집단의 압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니은 개인 작업의 제안서. 그렇죠.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개인 상담이나 개인 작업은 또 부족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다. 경제성과 효율성, 대리 학습, 간접 교육은 이건 장점이겠죠. 47번 넘어갑니다. 집단 상담 초기입니다. 초기에 비협조적인 학생의 저항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적절한 반응이네요. 집단 상담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이 불편한지 말해보세요. 다 적절한 반응이다. 48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집단의 유형에 해당하는 건가? 정답 체크하면요. 집단원 간의 대인관계 과정이에요. 무슨 치료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자발적이다 하면 서로 좋게 상담하는 과정이다. 상담 집단. 대인관계 자발성 상담 집단 채취봉 끝. 49번 갑니다. 생산적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을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집단원의 진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저는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괜찮아요. 재수없지 않습니까? 벌써 말 자체가 재수없죠. 여러분 어떤 상담할 때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해요. 완벽한 집안이에요. 이런 집구석일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 구성원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싸우고 충돌하고 나도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갈등이고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우리 아버지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신랑은 완벽해요. 우리 아내는 완벽해요. 개뻥입니다. 다 불만이 있겠죠. 불만을 참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완벽하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완벽해집니다. 50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기술과 그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옳은 건 당연히 옳은 거니까 이게 왜 틀렸냐만 보는 겁니다. 제 진술,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았겠네요. 이거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진술이 아니라 공감이다.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공감이다. 그럼 재진술은 뭐냐? 재진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환원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즉 같은 의미를 상담자가 이렇게 의미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참신한 말로 이렇게 해주는 걸 이걸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우와, 청소년 상담다 진짜 쉬운데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막 강의를 또 열광을 했더니 또 제가 커피 한 잔 먹고 또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커피 한 잔 먹고 제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